세상에는 거의 아무도 큰 소리로 인정하지 않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 고통은 늦은 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당신이 늘 누군가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그들은 당신을 위해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빠르게 답장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관심을 쏟으며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부재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더 위험한 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보이지 않는 역할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는 유용한 사람이 되지만 결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화 속에도 있고 파티에도 있고 관계 속에도 존재하지만 누구의 마음 속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칼 융은 사람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본질과 멀어진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사람은 결국 평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은 고통 없이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희귀한 에너지를 깨우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강해 보이기 위한 가면, 예의 바르게 보이기 위한 가면, 인정받기 위한 가면. 그렇게 당신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여러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수록 당신은 자신의 본질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공적인 정체성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무너져 있으면서도 웃고 소리치고 싶으면서도 동의하며 영혼은 자유를 갈망하는데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는 잔인한 결과가 따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진실을 숨기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존재감을 잃어갑니다. 인위적인 것은 언제나 조용한 불안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의식적으로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느낍니다. 당신도 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시선을 끕니다. 그건 외모 때문도 지위 때문도 아닙니다. 내면의 일관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처럼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반면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예측 가능해지고 쉽게 접근 가능해지며 감정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박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를 거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운 사실은 당신이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를 절대 잊을 수 없게 만드는 희귀한 정체성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기대도 없고 평가받을 두려움도 없고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진짜 원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융은 모든 사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지배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리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략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자의 깊이를,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의 조용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에너지를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깊은 사람은 차가운 척하고
강한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겸손한 척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질에서 멀어질 때마다 감정적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잊히지 않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자신과 외부로 드러나는 에너지 사이에 일관성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사랑의 심리학 매뉴얼이라는 전자책에서도 이 부분을 깊이 다룹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외모로 매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타인 안에서 강렬한 심리적 자극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쁜 얼굴에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감과 진실함, 그리고 감정의 깊이에 끌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지나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거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친절하며 언제나 곁에 있음에도 감정적으로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관심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감동을 주고 당신의 메시지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나치게 쉽게 접근 가능해지고 너무 예측 가능해지고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귀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윤근 인간의 욕망이 신비와 부재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은 감정적인 강도를 잃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곁에 있는 것에 빠르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늘 관심을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된 가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즉시 답하고 작은 감정의 부스러기조차 받아들이며 항상 타인을 자신보다 우선시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조차 나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고 접근을 선택하며 감정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재가 영향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전에는 너무 쉬웠던 곳에서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거리감과 차가움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관심해 보이는 것과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사람과 희귀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희귀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가움은 감정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지만 심리적 거리감은 자기 가치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접근성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으며 관심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에 강한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윤근 부분적으로 가려진 것은 무의식 속 깊은 투사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매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빈 공간을 채우려 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비로움은 조작이 아닙니다. 처음 몇 분 안에 자신의 영혼 전체를 내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 안의 일부를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아무에게나 항상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모든 감정과 생각, 상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감을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욕구를 잠재우는 순간 거의 최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부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게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이런 매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설명하는 것. 불안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계속 정당화하고 의견을 방어하며 의도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오해받을까 두렵고 실망시킬까 두렵고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긴 메시지를 보내고 사소한 일에도 사과하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매 순간 감정적인 약함을 드러냅니다. 융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대개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불안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아마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쫓아다니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을 통제하려고 필사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상할 만큼 차분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존재감을 만듭니다. 말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침묵이 자신감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태도만으로도 감정적인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즉각적인 답장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빠르게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지 못하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곁에 없어도 사람들이 그리워하게 만드는 깊은 존재감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가 떠난 뒤에도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용한 순간에도 사소한 디테일 속에서도 평범한 장소에서조차 그들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잊히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을 때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더 살아있는 느낌, 더 깨어있는 느낌,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모나 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윤근 자신의 본질과 연결된 사람은 무시하기 어려운 심리적 힘을 발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제공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감정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감은 거의 최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듣고 작은 디테일을 관찰하며 숨겨진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주 희귀한 감각을 느끼게 만듭니다. 깊이감입니다. 실제로 사랑의 심리학 매뉴얼이라는 전자책은 특정한 감정적 연결이 왜 거리나 긴 침묵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심을 끌지 않고 인정 경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살아가는 방식 안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의 숨겨진 고통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당신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에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픈 거절의 기억, 아무도 모르는 굴욕, 자신이 부족하고 잊혀질 존재이며 작다고 느꼈던 밤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그런 상처들이 약함의 증거라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이 결국 그림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당신이 그 존재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당신의 삶을 계속 지배하며 불안과 두려움,
파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고통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아주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깊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고통을 통과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가지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들 안에는 조용한 강렬함이 존재합니다. 피상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감정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정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영혼 안에 우아한 무게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감정적 성숙함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더 깊은 의식을 가진 채 돌아온 사람의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피합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원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희귀한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에서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질까 두려워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흥미롭고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모든 침묵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침묵 역시 힘이라는 것입니다. 윤근, 자신의 본질을 자각한 사람은 끊임없이 가치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내적인 평온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즉각적인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감정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그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은 비판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절박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듣고 관찰하고 분석한 뒤에 말합니다. 그것은 강한 심리적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절제된 침묵은 요즘 시대에 매우 희귀한 것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정의 통제력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즉시 드러내지만 의식적인 사람들은 에너지를 지킬 줄 압니다. 모든 도발에 답할 필요는 없고 모든 의견에 반응할 필요도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침묵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인간의 마음은 빈 공간을 자동으로 채우려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비로움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나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침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존재감을 쉽게 잃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당신의 가치를 극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말의 리듬,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 문장 속에 숨어있는 조급함 혹은 차분함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이 자신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설득하기 위해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표현하기 위해 말합니다. 이 두 에너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하나는 존재감을 전달합니다. 윤근 언어가 마음속 숨겨진 부분을 드러낸다고 이해했습니다. 지나치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축소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자신을 감정적 권위가 약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훈련시키게 됩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판단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비웃고 계속 자신의 말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천천히 말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문장 사이에는 침묵이 존재하고 눈빛에는 단단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언어를 공간을 구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자신의 말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미안해 라고 말하나요? 사실은 그냥 싫어 라고 말하면 될 상황인데도 얼마나 자주 단순한 일을 지나치게 설명하나요? 얼마나 자주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축소하나요? 당신의 언어는 조용히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스타일, 습관, 그리고 시각적인 존재감이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모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닙니다. 일관성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입니다. 걷는 방식, 눈빛, 옷차림, 목소리, 톤, 몸짓, 살아가는 공간, 심지어 침묵조차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이미 그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윤근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상징을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미지와 행동, 감정적 패턴을 연결해 누가 강해 보이고 신뢰할 만하며 희귀하고 혹은 쉽게 잊힐 존재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존재감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자신과 외부로 드러나는 이미지 사이의 조화에서 태어납니다. 그 안에 모순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비싼 옷으로 자신감 있어 보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 속에 불안함이 드러나는 순간 무의식은 즉시 그것을 감지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모습의 사람이라도 존재의 모든 디테일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놀라울 정도로 강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심리학 매뉴얼이라는 전자책은 아주 작은 무의식